큰 그림에서는 수출주냐 내수주냐 이렇게 나눠보시면 될 것 같은데, 수출주가 계속 일단은 좋고 내수주는 조금 바닥은 바닥이지만 시간이 필요하다.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계속 투자를 하고 그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지금은 이제 후공정 패키징 쪽을 계속 이재용도 그쪽만 계속 얘기하잖아요. 후공정 패키징 되게 중요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HBM 쌓아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미세 공정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들이 되게 중요하니까 후공정 패키징 쪽들이 이제 계속 들어오는 거고, 그동안 그러니까 제가 반도체도 DDR5 간 다음에 후공정 패키징 가고 뭐 이런 쪽들이 지금 계속 돌아가면서 가는 상태예요. 예전에는 인공지능 칩 이쪽들이 먼저 많이 갔고, 여긴 너무 많이 갔죠. 인공지능 칩들 많이 갔고, 뭐 아시잖아요. 뭐 칩셋 미디어, 텔레칩스, 네, 뭐 이런 거 엄청 많이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칩들 많이 가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반도체가 아니에요. 절대 안 가는 반도체들도 있단 말이죠. 지금 반도체 전공정 장비들 중에서 안 가는 거 되게 안 가요. 네. 그러니까 뭔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크게 증설을 했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애들은 안 가거든요. 지금 후공정 쪽들만 후공정들만 가는데 굳이 전공정에 가가지고서 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반도체 재고 잔뜩 있는데 공정 재료나 부품에 들어가서 있으면은 이게 되겠냐고. 안 되는 거지. 그렇군요. 전공정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일부. 그러니까 되는 쪽에 가야 돼. 그러려면 또 공부를 해야 돼요. 네,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되는 거를 보여줬으니까 이미 네, 어떻게 좀 맞아요. 네. 이미 간 놈들만 계속 봐야 돼요. 네. 거기서 가는 놈이 계속. 앞으로 더 갈 길이 또 멀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시장이 가면 가는 놈이 더 가겠지. 네. 안 간 놈은 절대 안 가. 그렇죠. 근데 시장이 갈 때 가는 놈이 더 가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안 간 놈이 가는 구간도 있어요. 언제냐? 시장에 돈이 들어올 때. 근데 지금 시장에 돈이 안 들어오거든요. 있는 돈으로 넣었다 뺐다 하니까 계속 권에서 뺑뺑이에요. 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시장의 금리 인상 중단되고 뭐 시장에 돈이 유입이 되면서 유동성이 좋아지면 안 간 놈도 가겠지. 네. 하지만 지금은 되게 슬림화되어 있고 있는 돈으로만 기관도 최대한의 규모의 수익을 내야 되니까 가는 놈만 계속 가. 네. 그런 데다 뭐 2차 전지도 ETF가 설정되면 담는 것들만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수급이 몰려 있는 것들. 최근에 주시장 많이 빠진 거는 뭐 새마을금고에서 환매를 계속 하니까 채권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뭐 어떻게 인출해 가려는데 돈은 없으니까 있는 거 팔아서 줘야 되니까. 그래서 요번에 한 며칠 동안 더 다운이 되게 심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시장에 돈이 없고 가는 종목이 계속 갈 땐 그 가는 종목만 계속 가는 쏠림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더 진짜 좋아지고 유동성이 좋아지면 안 갔던 놈들도 가고. 네. 왜냐하면 돈 있는데 굳이 더 있는 걸 더 사지는 않고 새로운 것들 더 사고 싶은 욕구. 왜냐하면 기관들은 빈집, 그러니까 이게 한 한 달 전 반부터 이게 빈집털이 하면서 이제 쭉 올라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안 갔던 종목들 말고 가던 종목들 중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예 안 가고 중국향인 것들은 분명히 저점이긴 저점인데 하반기에 한번 노려볼 수 있긴 한데 네. 긴 호흡으로 사야 된다. 네. 그러니까 신세계 사놓고 내일 당장 안 간다고 화를 내면 네. 이건 투자 아니다. 1년 이상 봐야 된다. 아니 왜냐면 신세계는 투자로 사야지 이걸 뭐 투기로 살 수는 없잖아요. 뭐 지금 실적 발표하고 바닥은 쳤다라고는 하지만 시장이 뭐 들어와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 바닥은 확인했지만 긴 호흡으로 사야 되는 것들이 이제 소매 유통주들하고 아까 말씀드린 뭐 화학주들은 지금 최악이거든요. 여기는 중국이 좋아진다는 시그널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중국 좋아지면 가는 것들은 지금 안 좋은 애들. 그냥 지금 안 좋은 애들은 딱 보면 나오잖아요.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기관, 외국인 선호하는 집중력을 가지고 있는 주도 섹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다 전기차랑도 연결이 되고 뭐 인공지능이라도 연결되겠습니다만, 하여튼 반도체, 전기차 부품, 네, 2차 전지에서 네. 주도적인 종목들 안에서만 좀 계속 순환매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가장 안전하다. 테마주를 할 수만 있다라면은 뉴스 보면서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레드 얘기 나오자마자 난 스레드 얘기하자마자 이거 살 수 있어. 딱 그랬던 사람은 샀어야죠. 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런 게 아니다라면은 한 놈만 찍어놓고 패는 거지. 난 반도체만 살 거야. 그럼 네. 반도체 대장주 기다려. 올라갈 때 기다려. 빠지면 사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난 2차 전지만 할 거야. 그럼 2차 전지만 기다렸다 사는 거죠. 2차 전지 갔다 반도체 갔다 자동차 갔다 왔다 갔다 하면은 사이클 잘 타면 좋긴 하지. 거꾸로 타면 내가 팔았더니 가네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건 있어요. 반도체하고
2차 전지 갈 때는 자동차가 쉬고 자동차 갈 때는 2차 전지 반도체 쉬고 네. 요 섹터 3개 안에서도 수급은 좀 있어요. 요번에 반도체하고 2차 전지 빠지는 동안 성화이텍이랑 화신 미친 듯이 오른 것처럼 네. 그렇게 약간 좀 왜냐하면 요것들 빠지는 동안 얘네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실적도 좋다고 생각되다 보니 당연히 이쪽으로 쏠림이 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좀 시장의 쏠림 현상, 섹터 쏠림 현상, 종목 쏠림 현상을 최대한 활용하실 필요가 있고 안 되는 건 안 된다. 그거는 유동성 들어올 때나 다시 보자. 네. 그러면은 그 금리가 뭐 2번까지 인상이 가능하다고 말하잖아요. 네. 뭐 올해 안에 끝날 거라고 말하잖아요. 네. 그럼 내년에는 이제 금리 변수는 없어진 거고 조금씩 인하가 시작될 거라고 본다면 내년부터는 이제 유동성이 많이 늘 거라고 혹시 이렇게 보시나요? 이게 중요한 게 유동성이라는 게 지금 이런 거잖아요. 계속 쪼였잖아요. 네. 걷어들였잖아요. 네. 그래서 금리 인상 계속 하면서 미국도 계속 걷어들였는데 이 걷어들인 거를 풀으려면 경기가 안 좋아져야 되잖아요. 침체가 확실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 한번 세게 다운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죠? 좋은데 막 풀지는 않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금리를 올려서 높은 금리 수준을 계속 유지시키면서 물가를 뭐 요번에 CPI 12일 날 발표되는 게 맞아요. 지난번에 4%, 요번에는 뭐 3.6, 뭐 3.5도 얘기가 계속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나오면 다 예상 한 바잖아요. 그러면 물가가 좀 안정됐네. 그러면 금리의 뭐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7월 달에는 인상할 거란 말이죠. 네. 그죠? 그 다음에 인상할 게 뭐 9월이냐, 뭐 네. 11월이냐, 12월이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바로 이제 9월 달에 인상하게 됐을 때 만약에 인상하고 나면 이제 2번 더 올렸으니까 더 이상 안 올리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이미 2번 올릴 것까지 다 반영이 돼서 유혈이 낭자한 종목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담아야겠네요. 그런 것들을 담아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로 버틸지 그 선택의 문제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시장은 알고 있던 거에는 반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주 강세장 좋은 장에서는 알고 있던 거에도 반응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금리를 2번 올려놓고 쭉 고금리를 유지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내년 상반기 중에 인하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시장은 이미 그걸 반영해서 올린 거고 그 다음에 파월이 뭐라고 해도 다 믿지도 않고 그래서 올린 거고 사실 유럽도 물가가 너무 높고 지금 힘들잖아요. 중국도 지금 경기 안 좋고 뭐 우리나라도 안 좋지. 뭐 미국은 뭐 약간 일본 같은 경우도 뭐 엔저가 너무 심한 상태이긴 해요. 주가는 많이 올랐어도 엔저가 많이 심하고 미국만 지금 나홀로 좋잖아요. 근데 미국도 요새 보면 고용지표가 오락가락 한단 말이에요. 뭐 민간 고용지표 중에서 뭐 서비스업이라든지 비농업 뭐 이쪽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래서 어느 날은 고용이 좋았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발표되면 고용이 안 좋았다 그러다가 미국은 그런 것 같아요. 좋고 안 좋고의 기준이 예상치 기준인 것 같아요. 예상치가 이거였는데 이거 보다가 나쁘게 나왔으면 나쁘게 나온 거야. 예상치가 이거였는데 이거보다 좋게 나오면 좋게 나온 거야. 항상 그렇잖아요. 실적도 마찬가지잖아요. 컨센서스 기준으로 가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근데 미국도 2분기 실적 발표 보면 아시겠지만 컨센서스를 많이 낮춰놓은 상태인 종목들도 많고 컨센서스를 많이 올려놓은 종목들도 많은데 그 컨센서스에 따라서 주가가 바닥인데 컨센서스에 부합하면 더 이상 빠지진 않겠죠. 근데 주가가 이미 이빠이 올랐는데 컨센서스보다 살짝 미스 나오면 많이 빠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이 실적 발표 시즌에 실적이 좋고 안 좋고는 컨센서스 기준으로 보시는 게 맞고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 속에서 컨센서스를 비트하더라도 그 기업들을 더 살 것이냐. 왜냐하면 컨센서스를 비트해도 전망치를 잘못 내놓을 수가 있잖아요.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계속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우리 바닥이야. 괜찮아. 이번에 엉망진창이었지만 좋아질 거야. 메모리도 바닥인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은 안 좋았던 기업들 중에서 지금 업황이 개선될 거라고 믿었던 그런 기업들은 뭐 흔들리더라도 전망치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수 소비주들 안 좋았던 것들은 주가 빠져도 이제 실적이 나오면 뭐 물론 애널리스트 리포트 중요하다 생각해요.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 실적이면 얘네 바닥이다. 더 이상은 안 빠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 종목이 바로 막 치고 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다만 바닥은 잡아질 수가 있다. 소비주들도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 소비주들의 심리가 돌아서려면 결국은 좀 3분기는 넘어서야지만 소비 심리가 조금 개선될 수 있겠다. 저도 되게 온라인 쇼핑 많이 하거든요. 온라인 쇼핑 많이 하는데 소비주들 왜 저러지? 나는 엄청 많이 사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화점에서 막 지르는 거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작은 거 소소한 걸 많이 사는 편이지
큰 거 뭉탱이로 사진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옷 같은 거는 최근에 확실히 좀 바닥을 치고 좀 늘어나는 네, 사람들이 이제 이동을 많이 하면서 여행을 많이 가면서 여행도 그렇고 항공도 그렇고 실적은 되게 좋잖아요. 네. 근데 맨날 거기서 고기란 말이에요. 가상하게 안 들어온단 말이죠. 이미 올라있는 상태 속에서 계속 이제 눈높이는 맞춰주고 좋은 실적 나오지만 세게 치고 나가진 않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눈치 보는데 여행이나 항공은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대한항공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환율 빠지면 올라오고 환율 올라오면 빠지고 반대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행이나 아까 말씀드린 항공이나 이런 쪽들은 실적이 좋고 좋은 거라는 걸 알지만 시장에 있어서 그것도 약간 소비주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더 서프라이즈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면서 들어오기보다는 빠지면 사고 올라오면 팔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누가 뭐래도 아까 그 세 섹터 안에서 이 세 섹터가 죽으면 그냥 시장도 죽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 세 섹터를 뭐 물론 이 세 섹터 말고 실질적으로 수익 많이 내는 쪽들은 뭐 기계나 전력기기 쪽들이나 조선이나 그쵸? 이런 쪽들이 워낙 좋긴 하지만 여기도 다 수출주예요.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수출주냐 내수주냐 이렇게 나눠보시면 될 것 같은데 수출주가 계속 일단은 좋고 내수주는 조금 바닥은 바닥이지만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향이 있는 수출주들은 더 시간이 필요하다. 네. 그다음에 내수 소비주들 중에서도 같은 소비주라도 미국향 소비주를 끼고 있으면 좋지만 온리 내수주만 하면은 좀 힘들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지금은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긴 해요. 네. 감사합니다. 부장님 정말 쉼없이 저 혼자만 계속 떠드네요. 아니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전반적으로 다 훑어주시는 분이 없거든요. 이렇게까지. 저 그런 거는 자신 있어요. 뭐 이 종목 좋아요. 막 네. 요거 사세요. 이렇게까지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시장을 맨날 보고 있고 섹터를 다 보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나 시장 돌아가는 걸 매일매일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시장 판단하실 때 이렇구나. 네. 저 진짜로 제가 얼마 전부터 지금 정부는 수출 주도자. 그래서 수출주만 봐야 된다. 미국향만 봐야 된다. 일본향만 봐야 된다. 이런 얘기 제가 몇 주 전부터 하고 다녔는데 요새 애널리스트도 그런 식으로 시황을 쓰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앞서가긴 했지만 그게 맞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출 주도형 그다음에 미국, 일본향 이런 쪽들 위주로 올라왔고 중국향과 내수주는 쉬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도 분명히 긴 호흡으로 보면 기회는 온다. 바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저는 뭐 안 좋은 섹터 안에서도 좋은 종목들은 많이 있어요. 미용, 의료기기, 뭐 헬스케어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게 그냥 정말 2차전지 반도체만 막 보고 있어서 못 본 종목들 중에서 정말 수익 많이 난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공부 좀 더 많이 하시면. 그러면 미국을 보면은 나스닥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다우는 많이 못 올랐잖아요. 그런 것도 좀 비슷한 네, 거예요? 맞아요. 네, 지금 성격 비슷해요. 한국이랑. 네, 비슷해요.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장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일일비 하지 마시고 좀 시장 트레이딩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뭐 물론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찍어놓고 그놈만 패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면 난 반도체, 난 자동차 부품, 2차전지. 난 2차전지. 네. 이렇다면 그 안에서 주도주. 지금 시장에서 그냥 말만 하면 다 알 수 있는 주도주들 뻔하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만 조정받을 때 계속 공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도주 한 놈만 팬다. 주유소 습격살 것처럼 한 놈만 팬다. 네. 그게 되게 중요하고 나는 자신 없다. 자신 없다. 그럼 지금 완전히 망가진 섹터 사서 난 내년에 팔란다. 근데 내년에 판다라는 것 자체는 경기가 좀 회복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서 사서 파는데 안 좋아지면 어떡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기다림의 긴 시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는 놈을 사는 게 맞는 거죠. 가는 놈을. 쌀 때 사는 게 아니라 갈 때 산다. 네. 쌀 때 사는 게 아니라 갈 때 산다. 이게 지금 시장의 핵심이라고 보시고 지금 정책이 가르치는 방향.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정책이 가르치는 쪽으로 사는 거 지금 다 전기차잖아요. 2차 전지다. 뭐 그다음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쪽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산업 쪽에 있는 것들을 해야 이 시장에서 내가 소외를 안 당하겠죠. 절대 소외를 안 당하려면 그쪽만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현금을 일정 부분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7월, 8월 달은 제가 생각할 때는 변동성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제가 6월 한 중순부터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7월 달, 8월 달은 변동성이 꽤 있다. 수익이 나더라도 그 변동성을 잘 활용을 해야지만 수익이 나고 손실을 덜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냥 좋은 시장 아니니까 좀 주도주 안에서 놀고 핵심이 아닌 것들은
좀 피하시면서 현금은 최소 30%, 많으면 50%까지 늘려서 갖고 있다가 주도주들 매매할 때 썼다가 다시 또 현금화, 썼다가 다시 현금화 이런 식으로 하면서 7, 8월 달 항상 늘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7월 달, 8월 달은 휴가도 가야 되고 실적도 나오고. 네, 실적 발표도 이어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또 반기 동안 너무 강하게 달려왔던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좀 뭐 숨고르고 다시 가고 숨고르고 다시 가고 이런 상태인데 요 사이클을 잘 활용하시면서 7, 8월은 조금 지혜롭게 넘기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